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분주용기 중인데요.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이들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관위에 보니까 1월 8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일까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허용진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지역구에서 저보다 서민들을 위해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러한 제 뜻을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선거에 나왔으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님이 갖고 있는 타 후보들을 압도할 자신만의 장점 무엇일까요? 당연히 선거는 이기려고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에 오래 입문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서민이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정치에 접목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차별화된 저 혼자만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의 선택 기준 1순위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 공약이라고 좀 응답을 했어요. 그만큼 후보자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주목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민들이 삶이 기반조차 붕괴될 그런 아주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은 그 관광산업의 기초를 받쳐주는 게 감귤 등 1차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동안 말로만 대책이라고 내놓은 그 1차 농산물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농산물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 가격 안정화 이걸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 등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제2공항이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돼야 됩니다. 아울러 그 제2공항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단순히 바라만 보는 관광에서 생태 관광 등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 관광 산업이 제도약이 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이 너무 과중한데 아무도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본 바가 없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특히 서귀포 지역은 제주시에 비해서 발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집중된 것 같은 폐해를 우리 제주도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는 영원히 농촌 지역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청의 일부 기능, 그 다음에 도의회 등 주요 기관의 상당수를 서귀포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고 아울러 서귀포 지역에 있던 제주농대도 서귀포 지역으로 환원시켜서 서귀포 지역 경제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제주도 현안입니다. 4.3
보수당이 나서지 않으면 4.3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4.3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당,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4.3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적으로 4.3 해결한다라고 정치인들이 외쳐댔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4.3은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제주 역사가 바로 새는 계기를 저는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내 3개 선거구가 있는데 서귀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20년째 민주당이 좀 집권하고 있다고 봐야죠. 집권 여당이 맞서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필승 전략 무엇일까요? 지적하신 바대로 20년 동안 민주당 정권 독주 체제로 서귀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폐해라기보다는 일단 폐해보다도 일단 변화가 제자리 걸음을 돌고 있으니까 폐해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권. 이제 막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반드시 이번만큼은 민주당 정권을 이기고 보수가 집권해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최근 보수정당 사이에서 통합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귀포 지역에서도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무소속으로 나온 강경필 예비후보가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 후보님이 계신데 보수 후보 통합과 관련돼서 진척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수 후보 단일화는 필연적이고 대다수 유권자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후보와 여러 차례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보수 대통합의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보수 대통합 시기가 앞당겨져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함으로써 민주당을 이기는 힘이 더 가중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조기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새벽 일찍부터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실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들 많이 못 하실 거라고 좀 보입니다. 오늘 어렵게 좀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서민 행보였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 이기지 못해서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포기했었고 그 포기한 4년 동안 미장, 목공 등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기도 했고 양봉 기술을 배운다고 열심히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돈을 아껴서 조그마한 학비도 마련해서 고등학교 진학했고 대학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은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순간이 아픔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 가슴에 새겨진 아픔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정치에 접목시켜서 우리 서귀포가 행복해지고 서민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도 그러한 저희 진심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서민들 편에 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 주십시오. 반드시 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2진정성을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